경기도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농가가 간척지 염해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원시가 불법 토지 변경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한 주간 각 지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프라임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평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과 경기 등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6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정상적으로 벼가 자라고 있는 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평택시 포승읍 역시 물 부족과 염분 농도 상승으로 모의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타들어가는 모만큼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한 논밭입니다. 한창 푸른빛으로 가득 차야 할 논의 벼 대부분이 누렇게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나마 자란 모도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제대로 이게 농사 수확이 된다고 지금 장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모가 말라 죽은 탓에 첫 번째 모내기가 실패해 논 한쪽에는 모판이 버려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인근 농업용수원인 남양호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갈수록 물이 짜지고 있어 제때 모내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피해 지역의 농민들은 염분기가 섞인 남양호의 물을 끌어다 씀으로써 모가 타들어가고 생육이 멈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고 한탄합니다. 작년에도 작년- 가버렸는데도 이 피해가 없었어. 여기까지 농사 짓는 중에 지금 처음 이런 거예요. 강석진 이장은 재이양을 해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농사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농사를 이렇게 망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시 농업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원정리 논밭의 연분 피해 면적은 약 40에서 50헥타르 정도. 피해 면적이 광범위한 탓에 살수차로 염분을 씻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살수차 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면적인가요? 감당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농업기술센터 식량특작팀 원정원 팀장은 현재 상황과 관련한 특별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음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비가 오는 게 최고예요. 염류장에는 대안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첫째 기상 때문이거든요. 양수기로 해가 물차를 한번 데리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좀 고루한 방식이다 보니까 농가에도 물차를 갖다 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벼는 지금 현재는. 또한 원정원 팀장은 6월 달까지 기상 상황이나 추이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혀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라 죽는 벼를 쳐다보며 하루하루 가슴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은 이 소금물마저도 끊길까 봐 노심초사입니다. 짠 물이라도 유입을 해서 이거를 희석을 해서 자꾸 이제 교환을 해줘야 그러나마라도 좀 좋지 않겠느냐.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저 마음에 좀 타들어가고 지금 사실 입맛이 쓰죠. 지금 사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 하남, 광주, 여주, 양평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245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광역쓰레기 소각장 화재로 골머리를 앓던 경기도는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이웃 시군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도움으로 근심을 덜게 됐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쌓여가던 경기도 동부권 쓰레기. 처리 못한 생활쓰레기 4,000톤이 인근 임시쓰레기 적환장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21일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쓰레기와 앞으로 발생할 쓰레기를 인근 시군이 나눠 대신 소각해주거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아주기로 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천시 모가면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12일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옮길 계획입니다. 도는 적재된 쓰레기 처리로 한숨을 돌림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생활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지자체 품앗이 소각,
자체 매립 등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23개 시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품앗이 소각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서로 도와주자 해서 이번에 그 품앗이 소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수하는 기간이 약 7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품앗이 소각이라든지 비상 대책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평택시에서도 지난 3년여간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에 힘써왔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단 투기 신고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지자체들은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원시 소식입니다. 수원시가 불법 토지 변경 단속에 드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각종 불법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효과를 보는 가운데 수원시 권성구가 지리정보 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불법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2,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 시스템과 상공에서 촬영 가능한 드론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지난 1월부터 관내 토지 3만 8천 필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드론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밖에도 지목 변경이 의심되는 토지 10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YBC 뉴스는 지난 9일에 우산시 완충녹지 훼손에 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우산시 내산미동 일대의 완충녹지 지대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한 경우를 적발한 뉴스였는데 이처럼 국유지 유용 등 불법 단속에 드론을 활용해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6일부터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향후 5년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큰 농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현재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할 우수 농가는 모집 중에 있다고 하니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라임 플러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